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몸을 웅크리게 되는데요.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내다버리는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에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대학생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얼마 전에는 강릉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과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문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에 잇따라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 보시고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14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한 남성이 도로를 건너와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대학생 윤모 씨가 여자친구인 여고생 박모양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버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임신을 숨기고 있던 박양은 몰래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윤 씨가 시신을 불에 태우려다 실패하자 하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의 한 119 대원 구급차 한 대원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발견된 이 남자 아기는 탯줄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강릉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3살 최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24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리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좀 두려워도 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진짜 비극적인 사건인데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미혼모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취약계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또 취약계층에 있거나 미혼모에 있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 넓게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사회적 환경 이런 게 상당히 각박하게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 경시 이런 풍조도 네. 이런 어떤 그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키울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어린 나이고 이런 것들이 감안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네. 넣는다든가 이게 아이가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선택은 상당히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출산 사실을 외부에 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또 위기 상황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이런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실제 이런 영아 유기 사건 또는 살해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영아 유기나 이런 것이 그 2010년도까지는 네.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1년에 한 100건 정도를 그 넘나드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그게 200건 이상으로 이렇게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5년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건이면 뭐 거의 이틀에 한 건이 넘는다. 그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봐야 있죠. 되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영아 유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낳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만큼 여건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미혼모라든지 이런 그 출생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높은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보다 그것이 훨씬 높은 서구의 국가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영아 유기라든지 사망은 오히려 우리가 높은 것을 보면 사실 이제 그렇게 출산한 아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도록 하는 네.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라면은 비록 미혼모일지라도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사회가 키울 수 있는 구조라면은 좀 된다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사회적 편견이 가장 네.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동의 어떤 인권이나 아동의 양육 측면에서 보면 아동이 태어났을 때는 그 아동의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령 미혼모이든지 양부모이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든지 이거에 상관없이 그 아이를 적절하게 잘 양육하고 보살펴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좀 나쁘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를 유기했을 때는 이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걸 자칫 잘못하면 사정이 얼마나 딱하면 저랬겠냐 이렇게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런 시각으로 볼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아동 그 학대로 형법에 의해서 상당히 그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사정이 딱하다 이렇게 봐야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야말로 생명 존중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영아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그 베이비박스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저희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런 베이비박스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 지역에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 밖에서 이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저 박스 안에 아이를 이렇게 한밤중이라도 놓으면은 자동으로 경보벨이 울려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군데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앞서 보신 그런 일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는 베이비박스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극단기적으로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자체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실제로 그 아동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입양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입양법이 변경되면서 친부모의 출생신고서가 있지 않으면 입양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지게 되면 자칫하면 아동이 평생 동안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이 이제 강해서 오히려 이런 유기 사건이 더 늘어나면은 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아동을 출산했을 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이 보다 촘촘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정 자기가 못 키울 형편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기를 하는 형식보다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장래를 내가 서로 못 키우더라도 어떻게 좀 더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이런 도움을 것들. 받을 때가 있나요? 지금 그 시나 도에 이런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도 그런 거를 사용하는 데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출산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또 부모가 됐을 때 책임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사실 학교 교육에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이 무책임하게 이런 행동이 나는 것은 처음서부터 사실은 좀 예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혼모가 우리보다는 훨씬 또 많을 것 같은 서구에서는 어떤 좀 다른 대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서구의 복지국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실은 미혼모든 뭐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최대한의 지원과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도 잘 아십니다만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나 소중한 이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그 아이가 버려지고 또 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다. 사회적 문제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모두 사회적 우리 책임이다. 모두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책임이다. 좀 예.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저는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